저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네. 백제인의 그 해상 활동, 해상 왕국 건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예, 일단 백제란 나라, 백제 문화라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이것저것 다 말씀드릴 필요 없고 왜 세계 유산이 됐는가만 말씀드리면 해답이 될 것 같아요. 백제 문화가 그 세계 유산이 된 이유가 중국에서 여러 선진 문물을 들어와서 백제한테 들어와서 백제가 자기 나름대로의 백제 문화를 만들고 그거를 각 지역 주변국으로 이제 문화 전류파를 합니다. 말씀하셨지 신라한테 그 건축술을 하기도 하고 가야한테도 건축술을 전공하고 그리고 일본에 뭐 영향을 많이 미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처럼 이 서해를 중심으로 한 그 어떤 바운더리에 그 동북아시아 크게는 동아시아의 그 한마디로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문물 교류의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된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백제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세계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그 왕래를 많이 했나를 알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시는데 그 겸익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 겸익이라는 스님을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학술적으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겸익이라는 스님이 글자 그대로 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로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모르세요. 백제 웅진시득의 스님이 인도까지 가서 불경을 가져온다는 자체만 하나만으로도 아마 백제란 나라가 얼마나 해양 교역을 많이 했는가를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요동이나 이런 거는 좀 약간의 이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은 말씀을 제외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주도하는 국가를 뭐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하면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 문화가 이제 점점 동진해서 환황해 문화, 그 이제 동북아의 고점이기 때문에 선동성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남북한을 포함하고 일본까지 포함하면 여기 황해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중심이죠. 인구가 7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앞으로 문명의 중심지가 여기가 될 것이다. 동북아의 거점이 황해 문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16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청나라 시대만 하더라도 GDP로 하면 청나라, 조선, 일본의 GDP가 세계의 거의 절반 이상 강대국이었어요. 이게 점점 이쪽에 있는 것이 점점 이동을 해서 서구 쪽으로 서구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이제 이쪽의 문화가 다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옛날에는 그 서구의 강대국이 무력을 내세워서 식민지화를 했다면 그 식민지화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다 세계가 재편된 이후에는 다시 이 동양의 문화권이 다시 강대국으로 GDP를 다시 생산을 했고 현재 뭐 한중일의 경제력만 묶으면 다 10위권 내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미래학자들 중에 다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쪽의 경제권이 아마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해를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동해를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바다를 많이 보는 입장이 되고요. 또 더 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유라시아로 철도를 연결하자와 바다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자라는 큰 테마거든요. 그게 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물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양의 그 3국이 그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종의 그 1대1로 사업이라는 것은 뉴 실크로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육로로 신 실크로드가 나오고요. 바다로 해상 실크로드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한국으로서는 이제 남한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
육상 실크로드는 연결할 수가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해상 실크로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다를만 주목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이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철도를 잇자 육상 실크로드 가자라는 게 좀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분위기 쪽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듯이 백제란 나라가 백제의 그 문물교류의 그 모습이 현재적 관점으로 보면 다시 우리나라가 그렇게 문물교류를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역사는 순환하는 거네요.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시대의 생각이 구현될 수 있는 네. 그런 적절한 또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뭐 역사의 그 발전론이 직선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환도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저희가 제 생각에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라고 볼 때 저희가 이 백제를 통해서는 그런 활발한 문물 교류 이건 배워야 되고 뭐 백제인의 정신은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도 배워야 되고 하지만 현재적 관점으로 물물 교류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백제 모델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백제가 중심을 뒀던 이 충청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문화권이라고 우리가 대전 충청 지역을 중심 지역으로 해서 명명을 했는데 금강문화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 돼야 되고 또 무엇을 의도하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방향성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뭐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과거 역사를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통해 아까 말씀드린 금강의 물줄기에 따라 이게 우리 문화가 형성됐고 바다를 통해서 완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금강에 있는 지역 문화의 가치를 좀 생성을 잘 만들어서 바다로 나가서 바다의 그 문물교류를 통해서 우리 충청도의 가치를 좀 표창했으면 좋겠고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 제3자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충청도를 봤을 때 충청도가 어떤 곳이다라는 걸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획일화된 사회에서 이거를 가치나 뭐 차별성, 특성화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 금강 문화가 이렇고 충청도가 이렇고 충청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금강 문화권은 이제 백제나 좀 작은 문화권이 아니라 조금 바운더리가 넓힌 금강 문화권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특히 우리가 동질성으로 낼 수 있는 가치의 브랜드가 무엇인가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특히 제 생각으로는 충청도는 그 바다를 통해서 많은 문물교류를 갖고 왔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의 문화가 갈 수도 있고 역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보시면 충청도는 그거를 배척하지 않고 저희 안에서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우리 거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단예를 말씀드리면 천주교가 뭐 잘 아시다시피 자생적으로 났던 지역이었고 그 한국에서 주작이 팽배했을 때 양명학이 나타난 곳이 충청도고 추사 김정희가 나타난 것도 있고 홍대영의 과학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이런 포용력이 이 충청도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뭐 조화, 상생 요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충청도인이 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 벽에 K-팝 스타가 셋이 있네요. 대형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반열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충청도는 기본적으로 K-팝이 이 정도의 위상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거 비약인지 몰라도 이미 말씀하신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비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예.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백제 미마즈라는 음악이 일본에 수출이 됐거든요. 예. 거기서 유행됐듯이 지금 음악도 저희가 지금 충청도 음악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그거를 좀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전통이라고 해서 꼭 과거의 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그걸 우리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요즘 시대에는 그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 좀 믹싱을 하고 퓨전을 넣어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것도 전통 문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충청도 문화라고. 그래서 그걸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역사와 문화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충청도에서 가장 세계적 브랜드가 고령의 머드잖아요. 머드와 같이 자연 환경에서 그걸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을 하면 충청도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세계 브랜드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많이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겠죠. 이제 저희가 금강문화권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 경관적 특성, 환경적 특성, 특히 이제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이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시도나 가치는 다양하고 더 큰 세상에서도 투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한번 기대를 해도 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문화가 다양한 거는 개발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 조금 장난삼아 말씀드리면 금강이라는 곳이 참 고만고만하긴 한데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떤 분들은 충청도의 정신을 중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유가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가운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현재적 가치를 보면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뭐 부족하지 않게 자기 걸 개발하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강이라는 자체가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지만 이 속에서 많은 문화를 탄생시켰다고 하면 현재적인 뭐 가치와도 맞다, 부합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이게 개발만 된다면 세계적 브랜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제 문화가 세계유산이 됐다는 거는 세계적 브랜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드라는 것이 그게 세계적 브랜드가 됐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제 세계유산이 많이 될 건데 그것들이 다 세계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인들도 주목할 수 있는 여건이 장차 만들어질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금강문화권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큰 거, 세계적인 거, 그리고 빠른 시간에 뭔가를 얻어내는 거 이런 거에 우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조급증이라고 할까 규모 지상주의라고 할까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또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가 등장하면서 소확행이라고 하는 네. 작지만 확실한 개인의 행복 이런 걸 추구하는 시대가 또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금강문화권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방향이 또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그 반전의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한 건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 워라밸을 하고 개인의 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문화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보다는 먼저 그 작업보다는 개인의 가치에 맞는 작은 그 어떤 테마적 요소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이 쉴 수 있는 공간. 오늘 이 공간도 개인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개인이 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 속에서 개인 여유를 즐기는 가운데 개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의미라든가 가치를 좀 지식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머지않아서 세계적 브랜드로 나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 충청도 문화가 포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세계가 없어질 텐데 이 세계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충청도의 문화가 그 세계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마 앞장설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진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오래된 미래라는 말처럼 이미 금강문화권의 내용 속에는 미래에 우리가 인류가 영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녹아 있고 또 그런 것이 제대로 성숙할 수 있는 터전은 이미 마련돼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